자, 지니뮤직을 좀 다시 매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또 투매가 뭐 그 밑으로까지 더 떨어졌거든요. 자, 저는 아래쪽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해봤고요. 요게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물론 매도 물량도 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차례 또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일부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반등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월 21일입니다. 자, LG전자는 살짝 뭐 갭이 떠서 시작을 하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여기서 좀 상승하는 거를 버거워하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일부 물량 좀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LG전자 절반 좀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는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를 이탈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시가 밑으로 다시 들어온다면은 전량 좀 수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가를 이탈을 하고 그 아래쪽으로 좀 빠졌죠. 자, 이거는 전량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LG전자 전량 수익 실현했고요. 자, 오늘 시가를 돌파를 해서 위쪽으로 좀 쭉 뻗어줄 줄 알았는데 다시 시가를 이탈을 하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LG전자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키이스트 매수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조금 손이 느렸네요. 조금 더 빨리 매수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현재는 일단 일부 물량만 좀 체결이 됐습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또 일부 물량 체결이 됐네요. 자, 일단 이거는 뭐 체결이 안 되고 상승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좀 수익 실현했고요. 자, 이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단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좀 쭉 뽑아주지를 못하는 모습이 조금은 아쉬운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모양이 좀 안 좋아지려고 하죠. 안전하게 일부 물량 또 덜어냈고요. 자, 제 매수가 위협하면 전량 매도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제 매수가 터치를 해서 바로 매도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를 못하고 빠지면 뭐 또 횡보를 하다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항상 안전하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자, 키이스트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니뮤직은 제가 어제 좀 다시 샀었죠. 여기 떨어졌을 때. 다시 좀 상승 시도를 하려고 자세를 좀 잡고 있네요. 여기 돌파를 한다면 또 살짝 슈팅이 한 차례 나올 것 같아요.
예, 좋네요. 자, 지니뮤직을 제가 조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게 상승이 나와버렸네요. 자, 지금 와서 체크가 됐고요. 이게 5% 이상까지 수익권이 발생을 했는데 예, 조금 하락을 했네요. 자, 6%까지 상승을 했는데 현재 2.7%대니까 자, 뭐 수익이 일단은 발생을 했으니까요. 좀 일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정리를 했고요. 예, 나머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니뮤직이 다시 또 상승을 다 해주네요. 참 진짜 대단한 종목입니다. 들었다 놨다 아주 그냥 난리네요. 자, 요 자리 돌파를 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여기 꼬리까지 돌파를 한다면은 좀 홀딩을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다시 매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매도했습니다. 자, 나머지만 좀 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지니뮤직은 결국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다 빠졌습니다. 자, 뭐 물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좀 홀딩을 하고 지켜봤고요. 뭐 아직까지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매도되고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지니뮤직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LG전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는 오늘 또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거래를 더 터트리면서 제가 어제 이 종목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부 물량을 홀딩을 하고 오늘 상승분을 조금 더 수익을 내 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 추가 상승분을 수익을 내질 못하고 물량을 좀 털렸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전에 시초가를 좀 갭을 잘 띄웠어요. 자, 갭을 잘 띄웠는데 아래쪽으로 한 차례 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잘 버텨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초가를 어제 종가와 시초가를 돌파를 했죠. 자, 이렇게 돌파를 했으면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결국에는 쉽게 주질 않죠.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좀 더 버텼다 그래도 이 저가 라인까지 이탈을 시키면서 여기서 아래 꼬리로 또 살짝 이탈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물량이 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살짝 반등을 줬더라도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물량을 아마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시초가 이탈하려고 할 때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이쪽으로 이제 빠진 상태에서 종가가 3분봉으로 만들어졌을 때 나머지 물량 다 정리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에는 오늘도 10%가 넘게 상승이 나왔죠. 자, 고가상으로 15%까지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흔들고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지저항을 좀 중요시 여기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줘야 될 자리 안 지키고 빼버리면 물론 수익권에 있어서 조금 더 홀딩할 수도 있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 기준상 이런 지지저항 라인을 좀 지켜주질 않고 이탈이 나오면 저는 또 칼같이 좀 대응을 하는 스타일이라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손해를 본 게 아니고 충분히 또 수익권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추가 수익을 못 낸 것뿐이지. 자, 이렇게 해서 LG전자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키이스트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키이스트는 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어제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단기 전고점 돌파 상한가 봉이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전장에 얘가 살짝 갭을 띄우고 그 갭 구간을 양봉으로 잘 만들어 줬어요. 근데 아래쪽으로 좀 흔들었는데 그 자리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고점 자리를 돌파를 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익 실현을 절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윗꼬리 달고 아래로 쭉 빠졌죠. 거래도 좀 터지지 않는 모습이고 해서 좋아 보이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또 절반 매도를 했고요. 제 매수가 위협하는 자리에서 전량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쭉 빼버리죠. 자, 이런 거는 많은 매매를 통해서 좀 감각적으로 본인이 캐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정답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호가창을 참고를 하고 캔들 모양, 거래량 같은 거를 또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전일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상한가의 일봉상 위치라든가 상한가 거래대금이라든가 상한가의 분봉상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를 합니다. 아침에 이제 갭이 뜨는 것도 몇 프로의 갭이냐, 갭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어쨌든 저는 키스트 또 매매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죠. 이렇게 해서 키스트 매매도 좀 마쳤고요. 자, 그리고 어제 수익을 잘 냈던 지니뮤직을 다시 좀 매수를 했죠. 자, 지니뮤직은 어제 제가 여기 그제죠. 그제 툼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어제 이렇게 이제 반등 강하게 줄 때 요 구간에서 미리 걸어둔 물량 다 체결이 되고 수익을 잘 냈습니다. 그래서 한 6%에서 8% 가까이 수익을 좀 냈고요.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줬던 놈이 이렇게 그냥 쭉 빼버렸죠. 그래서 제가 종가 무렵에 또 샀습니다. 또 사가지고 오늘 또 수익을 잘 냈어요. 잘 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요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웠었거든요. 요 시간대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 비운 사이에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고 있었다면 최소한 5, 6% 이상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이었는데 제가 체크가 된 게 여기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체크가 돼가지고 자, 뭐 아쉽지만은 일단은 수익 구간에서 한 3% 정도 그 정도 구간에서 제가 매도했고요. 나머지는 또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상승을 주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절반 물량 덜어내고 거의 뭐 70% 이상 물량 덜어냈죠. 그리고서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또 쭉 뺐어요. 자, 이 종목을 운전하는 이 매수 주체는 진짜 성격이 뭐 같은가 봐요. 예, 별로예요, 성격이. 뭐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 뭐 아래쪽에서 사실 대응하면은 수익 내고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죠. 자, 어쨌든 뭐 저는 이런 매수 주체의 성향 덕분에 저는 수익을 두 번을 잘 내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봉상 이제 좀 너무 지저분해졌죠.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해서 항상 지지 매매를 하든 돌파 매매를 하든 투매 구간에서 분할 매매를 하든 첫 번째 자리가 가장 좋은 겁니다. 항상 첫 번째 자리가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제 얘는 두 번이나 시세를 줬기 때문에 분봉상으로는 거의 뭐 세 번을 줬죠. 자, 여기서도 한 번 주고 여기서 두 번 주고 여기서 세 번 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확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쪽으로 급락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뭐 지니뮤직은 좀 대응을 안 할 생각입니다. 자, 지니뮤직도 이렇게 수익 잘 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버텨오던 농우바이오를 오늘 전량 그냥 본전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야, 얘는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서 제가 여기서 한 차례 수익 내고 여기서 또 한 차례 수익 냈죠. 그리고 일부 물량 홀딩을 하고 어제 또 절반 물량 매수를 했는데 오늘 움직임이 별로였죠. 그래서 거의 본종가 무렵에 전량 다 매도를 하고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너무 좀 길게 지지부진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저는 그런 걸 좀 좋아하지 않아서 빠르게 승부가 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죠. 자, 그래서 농구바이오도 전량 매도를 하고 본저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종목 매매 대응하고 매매를 마쳤어요. 자, 오늘 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오늘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52주 신고가로 좀 들어갔고요. 상한가 들어갈 때 거래 대금이 좀 약한 게 굉장히 아쉬워요. 960억 정도가 터졌고, 뭐 월봉상은 신고가는 아닙니다. 앞에 매물대들 엄청 많아요. 주봉상도 그렇고. 근데 이 종목이 재료가 괜찮습니다. 재료가 이 화이자 백신 용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분봉상도 굉장히 빠르고 급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뭐 쉴 틈도 없이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이렇기 때문에 뭐 거래가 그렇게 강하게 터질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재료가 원체 좋다 보니까 또 시장 참여자들이 베팅을 뭐 엄청나게 했겠죠. 자, 52주 신고가고 뭐 월봉상은 완전 신고가는 아니지만 재료가 괜찮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YMT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 봉이 만들어졌고 거래대금도 이 종목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터졌어요. 시가 갭을 띄운 이후에 아래 꼬리 주고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얘도 이제 분봉상 굉장히 급하게 움직였죠. 그렇지만 여기서 좀 음봉으로 흔드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또 매매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이 종목도 재료가 좀 괜찮은 게 있어요. 미국 최대 전기차 이 T사라는 업체와 모듈 기판용 소재를 공급한다라는 이슈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갭이 좀 높게 떠서 위쪽에서 좀 시세를 뭐 만드는 과정이 없이 그냥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분봉상의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죠. 자,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얘가 이제 월봉상 완전 신고가예요. 그래서 신고가 영역은 제가 항상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나름대로 분봉상 움직임을 좀 잘 만들고 오늘 거래대금도 분봉상의 움직임을 잘 만들어가면서 역대급으로 좀 터뜨렸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봐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또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재료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국 바이오젠이라는 종목 좀 볼게요. 자, 이 종목도 거래대금은 뭐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종가상으로 이런 봉에 비해서 약하게 좀 터졌죠. 앞에 이런 몸통 고점 라인은 돌파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런 꼬리 매물대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긴 꼬리 매물대이기 때문에 자, 얘도 뭐 월봉상 완전 신고가는 아니고요. 자, 이 종목도 재료가 좀 있어요. 자, 전기차용 실리콘 소재를 육성한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뭐 애플카, 뭐 전기차, 현대차, 자동차 부품 이런 타이틀만 걸렸다 하면 뭐 종목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상한가나 장대양봉으로 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강한 모습일 때 분봉상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없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얘도 분봉상의 움직임이 좀 급하죠. 앞에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스토리를 만들긴 했지만 상한가 이후에 살짝 좀 풀리는 부분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많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고 상한가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얘도 좀 급하게 들어갔어요. 자, 일봉상의 모습을 보면 상장 이후에 이렇게 이제 저항을 받던 일정한 아래 구간에서의 최고점 자리를 오늘 이제 돌파를 했죠. 자,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이런 부분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좀 터져주고 분봉상의 어떤 이야기거리 스토리를 잘 만들어줬으면 내용을 좀 알차게 만들어줬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좀 아쉬워요. 세 종목 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드린 앞에 두 종목도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바이오젠도 뭐 앞에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내일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트랙 아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항공 우주 관련한 종목이죠. 최근에 스페이스 관련한 이 종목들이 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종목도 항공 우주 산업 성장 기대감이라는 이슈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얘도 이제 완전 월봉상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아래서부터 좀 급등을 하면서 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죠. 가격상으로. 자, 단기간에 120%가 상승이 나왔어요. 두 배하고도 20%가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상으로 부담스러운 위치인데 얘는 그래도 이렇게 분봉상 나름대로 잘 만들었죠. 이런 게 이제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N자 파동 좀 만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좀 매물도 소화하고 또 매매할 자리도 만들어 주고 이런 지지저항 라인을 좀 만들어 줘야 나중에 뭐 투매가 떨어지거나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들을 이용해서 매매 대응을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분봉상의 움직임이 잘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얘도 뭐 상한가에 들어가는 과정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좀 지저분했습니다. 가격상으로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얘도 이제 신고가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좀 터졌어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대응,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등주죠. 비츠로테크도 강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자, 이 종목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은 완전 신고가는 아니에요. 살짝 이제 앞에 매물대가 남아 있죠. 자, 일봉상 종가로는 이제 꼬리 매물대까지 완전히 돌파를 했죠. 그렇지만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아쉽고요. 거래대금이 한 3천억이 좀 넘게 터졌어요. 분봉상의 움직임 나쁘지 않았죠. 오늘 제가 분봉상으로 사실 매매 대응해야 될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그중에 뭐 세트랙 아이도 포함이 되고요. 구형 테크라는 종목도 괜찮았는데 그 종목도 제가 좀 매매 대응을 못했고 조금은 오늘 종목들의 좀 포인트를 잘 짚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좋은 종목들 꽤 많았거든요, 오늘 매매 대응하기에. 자, 그렇지만 뭐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제가 집중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는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나름 괜찮게 잘 마감이 됐죠. 자, 코스피는 어제 한 차례 좀 쉬어가고 오늘 또 양봉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은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예, 도지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고 계속 좋은 모습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 도전을 하려고 하는 좋은 모습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코스피 시장도 정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윗꼬리 구간을 완전히 돌파를 해야 또다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 요 윗꼬리가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또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모습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이 금융투자가 서로 매수를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계속 좀 좋은 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매수 수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개인이 샀다가 또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가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서로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우리나라의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개인 증권 예탁금이 뭐 거의 70조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작년 3월 달부터 이 금융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이 대출해준 대출 금액들을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를 유예시켜주는 이 기간이 꽤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또 한 번 이 만기 연장을 해주고 원금 상환 유예를 해주고 이자율을 유예를 해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만기 연장 규모가 무려 116조 원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결국에는 이런 뭐 금융권이나 이 주식 같은데 아니면은 심지어 부동산에게까지도 이 자금들이 흘러 들어가는 이 부작용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만기 연장이 안 되고 원금 상환과 이자 유예를 멈추고 이자를 다시 받기로 한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시장에 굉장한 큰 충격의 어떤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권의 이 팬데믹 대출 만기 연장 부분 그리고 이자 유예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뭐 큰 충격을 받는다면 반드시 그 위험을 갖다가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모든 것들이 유예를 시켜준 상황이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무장관 지명자로 과거 옐런 의장이었죠. 미 연준의 의장이었던 지금 현재 미 재무장관 지명자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할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또 3대 지수가 다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뭐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어쨌든 저런 대출 만기 연장, 이 이자 유예로 인해서
이 대출이 환급이 되지 않는 상황, 이거는 언젠가는 폭탄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고 항상 체크를 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자, 뭐 당분간은 아마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역시나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서 이 좋은 분위기의 시장에서 좀 수익을 잘 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